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최근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산유량은 세계 4위인 자원강국 베네수엘라가 왜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까?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베네수엘라에서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차베스 대통령은 소통을 내세우며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차베스 대통령은 청원 사이트를 오픈, 그리고 일정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정책이 입법되게끔 압박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부 국민에게 등을 진 적폐 세력이라며 낙인을 찍어버리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 및 정치인들은 차베스 노선을 탔고, 국민들은 본인의 뜻을 들어주는 차베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경제 민주화를 진행하였고, 부의 양극화로 반미, 반자본주의 감정이 격해진 빈민층에 먼저 집중한다. 그는 빈민층에게 많은 복지를 지원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 인구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게 되었다. 표면적으로 빈민층들이 점점 사라지니 당연히 차베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99%라는 지지율로 이어진다. 이 흐름을 타고 차베스 대통령은 더 강한 복지정책, 반재벌주의, 반미 정책을 펼치며 석유 기업들을 국영화했고, 석유 재벌, 기득권층을 무슨 죄, 이런 죄로 적폐 낙인을 찍는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들도 베네수엘라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으며, 기득권층도 불만을 품으며 해외로 이주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도 존재하였으니 베네수엘라의 석유공사와 다른 기업들이 이에 반대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기업 폐쇄를 했지만, 차베스는 물러서지 않고 해당 기업의 경영자, 고위기술자 자리를 전부 노동자들로 채워 넣으며 다시 가동을 시킨다. 과연 노동자들로 기업 경영이 될까?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차베스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그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더욱더 강한 반미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빠이빠이. 베네수엘라는 기술적인 도움이 있어야 원유 수출과 개발, 생산이 가능했지만, 미국의 선진 기술이 나간 뒤 고위 기술자가 없는 노동자로만 이루어진 역피라미드 형태의 산업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소냐? 기술 원조를 위해 유럽에 손을 내밀었다가 무산되었지만,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서 마치 바지에 지리기 전에 화장실을 찾게 되었다. 근데 어라? 휴지가 없다. 큰일이다. 바로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여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으며, 국제 원유 분쟁으로 석유값이 떡락하기 시작했다. 석유를 먹고 사는 베네수엘라는 석유값 하락으로 큰 쇼크를 받으며 경제가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마저 베네수엘라를 손절한다. 국가 재정에 바로 직격탄을 맞으며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어이없게도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통화를 95% 이상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을 6,000% 인상하는 무리한 화폐 개혁을 내놓았고, 정부가 시장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모든 가격을 책정하였다.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노동자 한 달 봉급으로 계란 2판, 쇠고기 1kg밖에 사지 못하는 말 그대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바닥나는 건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까지 마비되며 사회 전체가 나락으로 빠졌다. 다큐멘터리에서 배워야 하는 나라로 불리던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인 나라가 잘못된 정치인과 포퓰리즘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과연 우리가 쫓는 이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